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 집값이 오를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욕하시는 분들 있는 거 보면 강남의 집값이 100억은 해야 직성에 풀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빚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 빚 문제에 대해서 걱정했던 건 꽤 오래된 일입니다. 13년도 기사인데 가계 신용이 980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천조는 시간 문제라고 그때 걱정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가계부채의 위험도가 금융위기 수준을 육박했다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지금도 빚이 많은 상황인데 빚내서 집사라고 하면 더 빚이 늘어날 게 뻔하니까 정말 위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천조는 금방 가뿐히 뛰어넘었어요. 자영업자 대출까지 포함하면 1200조가 넘어가는 수준이 된 게 2014년도의 일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빚내서 경기를 부양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라고 계속 경고를 했고, 빚권하는 정부와 기업 누가 뒷감당하려고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가계부채 천조 시대에 쓰나미가 몰려온다라고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빚이라는 게 결국 갚아야 되는 돈인데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빚만 계속 늘어나면 감당할 수 없어진다는 건 망고의 진리죠. 소득 대비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건 한국 경제를 뿌리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때도 걱정을 했어요. 6년 전에 나온 한은의 보고서에서도 보면 가계 부분의 소득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주택 매매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걱정을 했었죠. 그 당시 가계부채는 1100조가 안 됐습니다. 근데 6년이 지난 지금은 1800조를 육박하고 있죠. 처분 가능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상승해 왔고 이제 170%가 넘어가는 수준으로 소득 대비해서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분기 가계부채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GDP도 넘어섰죠.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역병 사태를 다른 나라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한 나라가 됐어요.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커지면서 부채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뤄냈죠.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만 더 늘어난 것밖에 효과가 없었는데 이렇게 할 거였으면 왜 저금리를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금융당국 관계자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금리와 재정 확대를 통해서 나름 코로나 사태를 선방한 국가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가계부채가 유례없이 급증을 했고 부동산 가격은 세계 탑을 찍을 정도로 높게 상승을 했어요. 초저금리를 유지해서 유동성을 확대를 했는데 가계부채가 훨씬 더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가계부채에는 전세보증금이나 자영업자 대출은 빠져 있는 거죠. 이것까지 포함하면 3천조 정도가 가계의 전체 부채로 추산이 됩니다. 올 1분기 가계부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쓰였어요. 주택을 안 사려고 하던 시기가 있었죠. 당시에는 국민들은 그렇게 빚쟁이가 아니었는데 빚내서 집 사라 한 이후에 집 사느라고 대부분의 가게가 빚을 졌습니다. 집이 오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빚내는데 과감해졌죠. 영끌 비투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 옛날보다 소득 많이 늘었다 하지만 월급쟁이들 월급 보면 느낄 거예요. 그렇게 늘어난 거 없습니다. 소득보다 가계빚이 훨씬 빠르게 늘어났어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죠.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집 사야 돈 벌 수 있다고 너도나도 빚을 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금리 인상이 되면 이자 부담은 현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돈 된다고 하니까 빚내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올 1분기 들어서 가계가 국내외 주식에 투자한 돈이 49조 원 수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 세계 대공황급 위기 상황이 터졌는데도 자산시장은 화랑이라고 하니까 너도나도 빚내서 투자를 한 거죠. 빚낸 돈이 15조에서 52조로 껑충 늘어났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주식 투자한 게 아니라 빚내서 투자한 거죠. 충격이 없던 게 아니죠.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자영업자 빚은 19년도 기준에서 평균 1억 7천이 됐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역병 사태 터지면서 빚내서 버티고 있죠.
지금도 해결이 안 돼서 계속 빚내고 있습니다. 대출이 800조 넘게 늘어났어요.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가계 대출보다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결국 가계이기 때문에 가계의 빚은 그만큼 늘어난 건데, 자영업자 연체율이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 정부가 금융지원 등을 하면서 지금 유예시켜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티가 안 나는 거지만, 언제까지 유예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전세 대출이 100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전세를 들어간 사람들도 빚을 냈고 전세를 내준 사람들도 그만큼의 빚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세 보증금 추산액이 19년도 기준에서 700조에 달해요. 이처럼 가계가 지고 있는 대출의 규모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런데 가계가 위기에 처하면 나라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나라 빚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1초에 305만 원씩 증가하고 있대요. 1인당 국가 채무가 내년에는 2천만 원 가까이 될 거라고 하는데, 아직은 건전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숨겨진 빚이 많습니다. 전세자금 보증을 서주고 있는 허그에서 악성 임대인에 대해서 강제 관리에 들어갔는데,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한 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허그가 대신 변제해준 건수가 3건 이상인 다주택 채무자를 뜻합니다. 한 번만 변제해준 게 아니라 3건 이상 그렇게 해준 경우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신 돌려준 돈이 올해 들어서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2,139억 원인데 지난해 상반기랑 비슷한 규모로 전세 보증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갭 투자 워낙 많이 했죠. 갭 투자하는 사람들, 전세금 돌려줄 능력 안 되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입변제 금액이 급증을 했어요. 2016년도에 26억이었는데 작년에는 4,400억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허그가 전세 보증도 해주고 있고 분양 보증도 해주고 있는데, 부실화되면 감당해야 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전기료 감면 지금 연장됐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전기료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예산이 4,4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기세 깎아주면 한전이 손해를 보죠. 유가는 치솟는데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있고, 탈원전 정책 때문에 지금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병 사태가 장기화되고 어려운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요금 올리는 거 계속 미루고 있는데, 미루면 미룰수록 그만큼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허그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지금 이 두 개만 예를 들었지만, 정부가 현 사태를 막기 위해 유예하고 감면해주는 공기업 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자 나랏빛이죠. 공공기관 부채가 50조가량 늘어났습니다. 이거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보증하고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나랏빛으로 여겨지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국가 재정 운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라빚이 문제 없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말고도 연금 충당 부채도 있죠. 공무원, 군인 연금 빵꾸 나는 거 대신 메꿔줘야 되는 돈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000조에 달합니다. 예전부터 국민들은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져왔고, 그 규모는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만 1,800조, 자영업자 800조, 전세보증금 700조, 추산하면 3,000조 가까이 국민이 빚을 지고 있어요. 이게 워낙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전부 다 가계부채의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금 계속 다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국민들은 더 빚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빚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산 투자해서 레버리지 이용해서 돈 더 벌어보겠다고 빚내고 있고, 정말 살기 힘든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또 빚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 버팀목이 돼줘야 될 정부 또한 빚을 잔뜩 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금리가 올라갈 상황이 됐어요. 이주열 총재가 이미 연내에 금리 인상을 언급을 했고 총 2번은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죠. 2회 이상 인상해도 긴축이 아니라고 언급할 만큼 예정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8월에 금리 인상할 거라고 지금 많이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팬데믹 상황이 됐죠. 4차 대유행으로 지금 시간표가 변경될까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심각한 금융 불균형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지금 이걸 받쳐줄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계속 빚은 늘어나고 있어요. 민간 부채가 더 늘어나면 금리를 못 올리는 부채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고 빨리 올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죠. 과도한 부채가 누적이 돼서 부실화 가능성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없는 딜레마적 상황을 우리는 부채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더 집값이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는 멘트죠. 지금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 다 죽자는 얘긴데 정부가 금리 못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집값 더 오른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금리를 못 올릴 정도로 심각한 부채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여력이 있을 때 나라 안 망하게 하려면 금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지금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을 봐도 우리나라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죠. 미국이 조기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IMF가 얘기를 했어요. 23년에 금리 인상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인플레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렇지만 IMF 총재 긴축 속도를 제발 조절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긴축을 고려해야 될 상황임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게 되면 신흥국과 개도국에는 심각한 충격이 될 수 있으니까 세계 경제를 위해서라도 속도를 좀 조절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미국의 금리 인상은 세계 금융 여건을 급격하게 조이고 신흥국이나 개도국의 심각한 자본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특히나 외부 자금 조달 규모가 크거나 부채 수준이 높은 나라에는 중대한 도전이 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 부채 수준의 심각성을 국내에서 다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나라들한테 미국의 입장 변화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긴축 돌입에 신중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을 했는데 미국은 다른 나라 걱정한다기보다는 자기 나라한테 필요하면 언제든 할 겁니다. 이미 사전 작업을 하고 있죠.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 유지할 테니까 안심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태도를 확 바꾼 것과 마찬가지예요.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게 기정사실인데 다시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고 있고 금리를 올렸다가 전부 다 망하는 상황이 될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여기에 미국이 가파른 물가 상승 때문에 긴축이 조기에 진행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지금 빚내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부채 총량 규제하고 이런저런 대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빚을 내고 있죠. DSR 강화해서 더 이상 빚 좀 안 늘어나게 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대출을 찾아 이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불안감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수요들은 이금융권에 손을 벌리고 있어요. 아직 금리 인상 하지도 않았는데 더 높은 금리로 빚을 내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가 됐는데 제도권 내에서 대출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당장 생계가 힘든 사람들 또한 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또 고금리로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능력이 된다고 저금리로 남의 돈 아무렇지도 않게 빌려서 투자한 결과 수많은 빚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 위기의 뇌관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빚내면 나라 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빚내서 투자 안 하는 게 바보라고 하면서 나는 감당할 수 있다고 더 빚을 땡기고 있어요. 그래놓고 나라 망하니까 금리 못 올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빚을 안 줄이면 안 되고 금리를 안 올리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부자 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조차 한순간 기존의 중산층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금리 폭등의 열차가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휩쓸리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